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한국의 작은 고을 가평에는 그 아름다움 못지않게 신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달빛 호수라고 불리었는데 밤이 되면 달빛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인어가 춤추는 모습을 비춘다고 전해졌습니다. 가평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깃든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달빛 호수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면 인어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달래 할머니였고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전설을 나이 든 그녀의 이야기로 전해 듣곤 했습니다. 달래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그 앞마당에는 항상 잘 가꿔진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는 동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인어는 정말로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달래 할머니는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옛날 어느 날 밤 호수 근처에서 길을 잃은 한 소년이 있었단다. 그는 달빛에 비친 호수를 따라 길을 찾으려 했지. 그런데 그때 호수 위로 한 인어가 나타났단다. 인어는 소년에게 다가와 자신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지. 그것은 바로 이 호수는 길을 잃은 이를 위해 바닷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었단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긴장한 채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다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소년은 인어를 따라가 바닷길을 건너 마을로 돌아왔다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달빛 호수에서 길을 잃지 않았지. 호수는 인어의 마법으로 인해 찾아오는 모든 일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던 것이야. 달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마법처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 후로도 아이들은 밤이면 호수 근처에 몰려 호수에서 들려오는 인어의 노래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가평의 달빛 호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전설을 대대로 전하며 호수의 평안과 신비로움을 기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가평을 찾는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호수에 다가가 인어의 노래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평의 달빛 호수가 전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국의 춘천 지역에는 울창한 산림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 있었다. 춘천의 주민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 춘천 지역에는 명물인 소양강이 있었는데 그 강물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소양강에는 물의 요정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었다. 이 요정은 그 강물을 지키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심성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소원을 이뤄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요정을 보거나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은 별로 없어서 그것은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믿는 이들도 많았다. 춘천 마을의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농가에는 용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용우는 늘 자연을 사랑했고 소양강 근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강과 숲의 친구들과 놀았다. 소양강의 신비한 전설을 듣고 자란 그는 언젠가 요정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어느덧 여름이 오고 강가의 은행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던 용우는 시원한 바람에 잠에서 깼다. 그 순간 그의 눈 앞에는 영롱한 물빛의 형체가 서 있었다. 물의 요정이었다. 요정은 용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 어린 친구여. 너는 자연을 사랑하고 소양강을 매일 찾아오는 특별한 아이구나. 용우는 깜짝 놀라 물었지만 요정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요정은 용우에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많이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요정은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용우는 감격하여 자신의 소원인 자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요정은 기쁘게 응답했다. 너의 소원은 나의 사명과 참으로 닮아 있구나. 너의 순수함에 보답하여 나는 너와 우리의 춘천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하려 한다. 요정은 용우에게 작은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를 주었고 그 목걸이는 자연의 균형이 깨어질 때마다 빛나며 경고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부터 용우는 요정의 도움을 받으며 친구, 가족과 함께 춘천의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물의 요정과의 특별한 만남은 영우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요정에게 받은 목걸이의 힘을 빌려 자연의 미세한 변화들도 감지해내며 항상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 영우와 물의 요정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춘천 마을은 언제나 푸르고 맑은 풍경을 간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춘천의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켜왔고, 그 전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지며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영우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일깨우고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태백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태백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더불어 기묘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태백의 숲속, 산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태백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동화를 듣곤 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약 500년의 역사를 지닌 거목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라 부르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태백산의 정상에는 백호산신이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호산신은 하얀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태백산의 숲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훈과 축복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산신의 보호 덕분에 농사가 잘 되고 큰 재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구름이 잔뜩 낀 날씨 속에서 한 소년이 태백 마을에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도시에 살다가 병약한 몸을 치료하기 위해 태백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민준을 낯설어했지만 이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준은 마을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태백의 전통과 자연을 배우며 차츰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친구들과 함께 할아버지 나무 아래에서 듣게 된 백호산신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호산신을 만나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민준은 혼자 태백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로 가득 찬 민준은 길에서 만나는 작은 동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달빛 아래에 커다란 하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호랑이는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용기를 내 다가가고 호랑이는 그에게 밤하늘의 별이 얼마만큼 빛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라지기 전 민준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민준은 마을로 돌아온 후로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고 건강도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 훌륭한 경험을 마을 친구들에게 나누었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백호산신에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백의 전설은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하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의 경치 좋은 산속 마을인 용화리에 한 운봉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 현정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으로 자연의 신비로움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정이는 할아버지와 숲속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다가간 낡은 돌다리 아래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는 작은 물방울들이었습니다. 현정이는 그것을 보며 넋을 잃고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다리 위로 데려가기 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정이는 꿈속에서 그 빛나는 물방울들이 은하수가 되어 하늘로 떠오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별들이 땅에서 솟아올라 은하수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현정이는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아버지는 맞장구를 치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거대한 은하수는 오래전 신화 속에서 내려온 것이란다. 이곳 경주 숲속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존재들, 즉 숲의 정령들이 살고 있지. 그들은 대지의 힘과 하늘의 은하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은 세상의 신비로움을 잠시나마 보여준다네.
견정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었고 산과 계곡, 바람과 물에 흐르는 소리를 유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견정이는 유난히 밝은 달밤에 다시 그 돌다리 아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광활한 은하수가 아닌 작은 강물 위에 색색의 별조각들이 떠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논이는 듯했습니다. 견정이는 마치 마법에 홀린 듯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물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속삭이듯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되지. 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낼 것이란다. 그 이후 견정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숲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서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단지 전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견정이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신비로운 은하수는 그들에게 영원한 신비로 남았으며 더욱이 그들은 숲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